앙꼬님, 간호학생 2학년인데요. 뜬금없지만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최종 뉴질랜드 간호사가 꿈입니다. 다른 분 경험처럼 1년 휴학하고 돈 모아 호주 1, 2년 워홀 가서 학비 모아 뉴질랜드 간호대 입학해서 갈지 그냥 다녀서 2년 경험 쌓고 갈지 고민이에요. 지금 2학년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앙꼬님이 이제 솔직히 이게 머리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에라도 뉴질랜드 나가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졸업하고 그러면 시간도 아끼고 바로 취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면은 우리 앙꼬님이 해외에 정말 혈혈단신으로 간호학생 2학년이시면 이제 한 22살, 21살이신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가 그렇게 플루언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그 어린 나이에 나가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일단은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돈을 부모님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빠듯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정말 집이 부유해서 뭐 이렇게 돈을 팡팡 해주시는 거 아닌 이상은 막 물가도 비싸고 정말 돈이 나갈 일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면은. 근데 내가 어떻게 수입원도 없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되게 약간 쫄리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나왔을 때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은 이게 기댈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위축되실 거예요. 가는데 다 영어밖에 안 하지. 그래서 엄청 위축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괜히 뭐 샤이한 아시안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아 역시 아시안 샤이하네 이러면서 얘는 학과에 대한 열정이 없네. 이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내가 정말 실력을 뭐 이만큼 100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뭔가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내 100을 다 못 보여줘요. 내가 좀 움츠러드는 것도 있고 언어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완전 간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아예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건데 여기 뉴질랜드 간호 학생과 나의 출발선이 굉장히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갭에다가 본인이 움츠러들고 얘기를 잘 못하겠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교수님이 봤을 때 얘는 열정이 없는 아이가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비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멘탈 싸움입니다. 네. 진짜 그 만약에 정말 해외 나와서 약간 어린 나이에 나와서 이제 하실 계획이시면 진짜 마음을 굳건히 잡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호주 1년 한번 워홀을 갔다 온 다음에 그러고 결정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나가서 직접 경험하면 좀 또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한국 대학교가 말이 빡세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어로 배우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빡세요. 우리는 대학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유한 편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놀다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는 게 대학이라서 대학이 굉장히 빡세고 과제도 많고, 한국도 과제 많다고 하지만 최소한 한국어로 하잖아요. 영어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교수님이 한국 분이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해외 나가면 영어로 과제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제이제님, 그쵸. 그 약간 해외 대학은 졸업이 좀 더 빡세요. 한국은 입학하는 게 빡센데 졸업은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해외는 입학은 쉽게 하는데 졸업이 힘들어서 유급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돈도 얼마나 깨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추천 안 드리고, 약간 거의 배수의 진으로 나오시는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약간 이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정말 그 정도로 필사적이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젊은 친구들인데 이제 뭐 확실한 계획을 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일단 한번 한국 대학을 졸업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외에서 좀 잘 안 됐어도 한국에서 뭐라도 하죠. 워홀 갔을 때도 막 무슨 파운데이션 과정 하다가 안 돼서 다시 한국 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저 지금 여기에 2017년도, 2016년도에 만났던 친구들 아무도 뉴질랜드에 없어요. 다 한국 다시 돌아갔어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수미님, 외국은 페일을 그냥 쉽게 슉슉 날리더라는 친구 출석 다 하고 중간기말 다 내고 과제 다 냈는데 페일 떠서 왜 페일 떴냐 그러니까
시험 기말에 오버 70 못 넘겼다고 페일. 그니까요. 네, 저 진짜 뭐 유급 되게 쉽게 좀 잘 된대요. 여기는 정말 대학을 공부하러 그러니까 한국을 공부하러 가는 거긴 하지만 여기는 진짜 좀 빡세서.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대학교가 이제 한국에서 학위를 딴 상태고,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이쯤 되시면 어느 정도 좀 약간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뭐 일단은 한국에서 학위 따시고 그러고 한번 워홀 한번 갔다 와보세요. 해외에 일단 한번 1년 갔다 오는 걸 저는 그럼 추천드릴게요. 아직은 해외에 아예 나가보신 경험이 없으면은 저는 일단 그 해외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영상에서 보고 그냥 정보로 듣고 이런 거랑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거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서, 이제 아직은 시간이 많고 젊으시니까 뭐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은 워홀 같은 거라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식은 상관없어요. 간호학과는 뭐 이과 지식 거의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거예요. 생물이라고 해도 완전 새로운 거고, 또 암기 과목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던져졌을 때도 잘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의지, 그런 생활력,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아파. 그 병원 혼자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통 능력, 그 정도의 뭔가 그런 의지력, 약간 이런 거. 뭐 갑자기 이제 그 플랫 같은 데 사는데 이제 플랫 주인이랑 만약에 문제가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약간. 워홀을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할게 이제 뱅크 어카운트 열 거고, 뭐 이제 뭐 IRD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본인 외국인 등록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약간 공기관 같은 데 가서 본인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또 뭐 차를 만약에 사게 되면은 뭐 차를 살 때 뭐 그런 차도 이제 뭐 나라마다 다 어떻게 등록하는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차가 세금이 다 떼지는 거라서. 그래서 뭐 이제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WOF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뭐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런 그거 이후에 이제 공부는 공부인 거고, 사람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위축이 돼버리고 어렵고 불안하고 이러면은 진짜 사람이 더 약간 이렇게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거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았던 부분을 여기 와서는 다 새로 해야 되니까요. 뭐 굳이 뭐 사전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뭐 다 알아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임기응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워홀을 가게 되면 하나 둘 이렇게 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면서 이제 약간 자신감이 이제 붙게 될 거예요. 이제 뭐 붙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해외 생활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일단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샤넬님, 선생님이 느낀 타지 생활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이겨나가셨나요? 뭔가 면접 질문 같은데 궁금합니다. 타지 생활의 어려움, 근데 대부분의 타지 생활의 어려움은 초반에 있어요. 초반에. 일단은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 사회 시스템을 익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말로 해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몸소 익혀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우리 뭐 서류 필요해? 그럼 동사무소 가지 뭐. 뭐 서류 필요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몸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약간 뭔가 배우질 않아도 그 익숙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 나오면은 그거를 다 하나씩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세금 어떻게 떼지? 약간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RD 넘버, 뭐 이제 계좌 개설을 할 때, 또 비자는 나는 지금까지 그냥 한국 시민권자로 살아와서 비자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비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알아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굵직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좀 짜잘짜잘한 거는 문화가 다르니까, 약간 한국의 외국인이 김밥 천국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겪을 그런 경험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주식에 대해서 난 뭐가 뭔지 몰라. 약간 처음 왔을 때. 약간 저희가 카페에서 잠시 알바를 하고 뭐 이제 파이샵에서 알바를 하고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걔네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메뉴예요. 근데 나는 그 메뉴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
약간 진짜 외국인이 갑자기 김밥 천국에 던져져가지고 알바를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김밥 천국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뭐 굳이 메뉴를 보지 않아도 뭐 이런 메뉴가 있겠거니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거기서 알바를 시작한다고 해도 뭐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뭔지 알아. 이런 게 우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는 하나씩 다 배워야 돼요. 그 막 스테이크 앤 에그 파이가 뭐지? 약간 스테이크 앤 치즈 파이가 뭐지? 뭐 에그 앤 토스트에 뭐 무슨 토스트를 막 선택을 할 수 있어? 뭐 그레인 뭐 이런 거 선택을 막 할 수 있네? 뭐 무슨 라떼를 만들 때 뭐 소이 라떼 뭐 소이를 쓰고 뭐 무슨 뭐 로우 팻 뭐 걔는 커피들 막 자기만의 커피가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자기 뭐 플랫 화이트에 뭐 설탕은 한 번만 넣어주시고 거기는 소이 라떼로 소이로 바꿔서 뭐 이렇게 막 해주세요. 뭐 이거를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데 발음도 이상해요. 그럼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가는 카페만 가잖아요. 그래서 단골은 메뉴를 다 기억을 해줘야 되더라고. 그냥 이 사람들이 따로 얘기 안 하고 매일 먹던 그걸로 아니면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그거 앉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만들어서 주는 거야. 약간 우리는 카페를 가도 똑같은 카페 잘 안 가고 카페를 가도 똑같은 음식만 먹지 않잖아요. 뭐 맨날 먹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갈 때마다 좀 신기한 거 도전해보고 싶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맨날 먹던 걸로 주고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레귤러 커스터머들은 우리가 메뉴를 외워서 막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뭐 설탕 2개 넣고 라지 사이즈 뭐 핫초콜릿 뭐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간호사 일을 했었으니까 아예 다른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좀 더 적응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카페는 진짜 모르는 거 투성이었고